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에서는 단순한 뉴스 몇 개가 아니라 서로 전혀 다른 사건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며 거대한 권력 재편의 신호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유세 현장 이야기, 언론 오보 논란, 미국 외교 라인 인사 문제, 그리고 정부 내부 갈등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벌어지는 현상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경제 불안, 세대 이동, 언론 프레임 전쟁, 미국과 중국 사이의 외교 압박, 그리고 이재명 정부 내부의 노선 충돌까지 이 모든 것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은 지금 극도의 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 대한민국 정치권을 뒤흔든 4가지 핵심 사건을 하나씩 분석하면서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 의미까지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상징적인 장면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의 큰손 투자자이자 대중적으로 데모 이미지까지 가진 전원주 씨의 민주당 유세 현장 등장입니다. 사실 정치권이 놀란 건 단순히 유명 인사가 민주당 행사에 갔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핵심은 전원주 씨가 상징하는 계층 때문입니다. 전원주 씨는 오랫동안 보수 성향, 중장년층의 대표 이미지 중 하나로 소비돼 왔습니다. 근검 전략, 부동산과 주식 투자 성공, 경제 감각, 안정 지향적 사고, 이런 키워드들이 그녀와 연결돼 있었고 실제로 과거에는 국민의힘 계열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충남 지역 민주당 유세 현장에 직접 등장했고 박수를 치고 엄지를 치켜 세우고 손가락 하나를 들어 1번 승리를 상징하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몸을 흔들며 환호하는 장면까지 포착됐는데요. 이 장면은 단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정치권은 즉시 이것을 중장년 경제 보수층의 미세한 이동 신호로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민심 변수 중 하나가 바로 50대 이상 중산층이기 때문입니다. 2030 세대는 이미 정치적으로 강하게 양극화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 건 결국 부동산과 자산 흐름에 민감한 50대 이상 중산층입니다. 그리고 전원주 씨는 바로 그 상징 같은 존재입니다. 특히 그녀가 과거 2만 원대의 SK하이닉스 주식을 매입했고 AI 반도체 열풍 속에서 엄청난 평가 차익을 거두었다는 이야기는 한국 사회에서 일종의 성공 신화처럼 소비되고 있습니다. 단순 연예인이 아니라 경제를 읽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인물이 민주당 행사에서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였다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난 홍보 효과입니다. 실제로 민주당 지지층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도 결국 민주당을 선택한다. 보수층 내부에서도 흐름이 바뀌고 있다. AI 반도체 시대의 수혜층조차 민주당 쪽으로 움직인다. 반면 보수 진영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단순한 행사 참여를 정치적으로 과장한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문제는 분위기입니다. 정치는 결국 숫자 이전의 심리전입니다. 특히 선거 국면에서는 누가 상승세인가라는 이미지 자체가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바로 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경제 문제와 관련된 피로감이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청년층 취업 불안도 심각하며 자영업 침체 역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세력이라는 이미지를 계속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전원주 씨 사건은 바로 그런 전략 속에서 엄청난 상징성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또 하나의 초대형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서울경제TV 허위보도 논란입니다. 이 사건이 위험했던 이유는 단순한 오보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경제TV는 중국인들이 강남 아파트 944채를 사들였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보도가 나가자마자 온라인은 사실상 폭발했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 중국 자본에 넘어간다. 한국인이 집을 못 사는 이유가 외국인 투기다. 이재명 정부가 중국 자본을 방치한다. 이런 반응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사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제 중국인 매입자는 단 5명이었습니다. 944와 5.
이 숫자 차이는 단순 계산 실수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즉시 의도적 프레임 조작 아니냐는 의혹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중국 문제는 매우 민감합니다. 부동산, 외국인, 안보, 경제 침투 같은 키워드와 결합되면 여론은 순식간에 폭발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이 강남 아파트를 장악했다는 프레임은 단순 뉴스가 아니라 감정 폭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서울경제TV를 비판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허위 정보와 사회 불안 조작 문제를 언급하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를 직접 겨냥한 건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민주당 지지층은 크게 환호했습니다. 가짜뉴스와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의도적 왜곡을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또 다른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권이 언론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 정부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오보 논란을 넘어 언론 자유와 허위 정보 규제 사이의 충돌이라는 더 큰 문제로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사건이 단순 언론 문제가 아니라 정치 전략 문제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한국 정치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가 바로 공포 프레임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부동산, 중국 자본 침투, 안보 위협, 세금 폭탄, 경제 붕괴 이런 키워드들은 실제 사실 여부를 떠나 대중 감정을 폭발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단순 오보가 아니라 누가 공포를 이용해 민심을 움직이려 했는가라는 논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혼란 속에서 미국발 변수까지 등장했습니다. 바로 차기 주한미국 대사 후보 필립 골드버그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단순 외교 인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치권 분위기는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필립 골드버그라는 인물 자체가 가진 정치적 상징성 때문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강경 외교 라인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특히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에 매우 적극적이며 중국 견제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문제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 방향과 미묘하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비교적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협력하되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일정 부분 유지하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골드버그는 훨씬 더 선명한 안보 중심 접근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인터뷰에서 그는 대만의 협 위기 문제를 언급하며 한국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 말은 단순 외교적 원론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한국이 미중 갈등의 최전선 압박을 받을 가능성을 암시하는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진보 진영이 긴장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에 대해 더 강한 안보 협력 압박을 가한다면 이재명 정부는 엄청난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미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중국과의 경제 갈등 위험이 커집니다. 반대로 거리 조절을 시도하면 한미동맹 균열 논란이 터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정치적 부담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민감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골드버그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는 과거 윤석열과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실제 외교 일정 과정에서도 긴밀한 접촉이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보수 외교 노선과 가까워질 수 있다. 한미일 공조 강화 흐름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경계심이 매우 강합니다. 한국 외교가 미국 중심으로 과도하게 끌려갈 수 있다. 대만 문제에 한국이 휘말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결국 필립 골드버그 문제는 단순 외교 인사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이 어떤 외교 노선을 선택할 것인가와 직결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가 등장합니다. 바로 민주당 내부 갈등입니다. 최근 이석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수석 부의장의 발언은 정치권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그룹싱크, 즉 집단 사고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의 목소리도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정치권은 이 발언을 단순 메시지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미 미묘한 긴장감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통일 정책과 대북 접근 방식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보다 강한 민족주의적 접근과 남북 대화 복원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일부는 현실 외교와 국제 공조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허비서관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석현 부의장은 허비서관을 향해 갈등의 씨앗이라는 매우 강한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것을 단순 감정 충돌이 아니라 권력 구조 충돌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정책은 단순 남북 문제를 넘어 외교, 안보, 미국, 중국, 일본 문제와 모두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 갈등은 사실상 한국이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를 둘러싼 노선 경쟁의 초기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분명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전원주 씨 사례처럼 상징적 인물들이 움직이고 있고, 서울경제TV 논란에서는 오히려 역풍 효과까지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가능성, 미중 갈등, 대만 변수, 그리고 내부 노선 충돌. 특히 앞으로 경제 상황까지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금의 지지 흐름은 언제든 다시 급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단순 여야 싸움이 아닙니다. 경제, 언론, 외교, 세대, 안보, 부동산, 국제 질서가 모두 동시에 충돌하는 거대한 심리전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 이재명 정부가 서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정부는 지금의 상승 분위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외교 압박과 내부 균열 속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될까요? 앞으로 몇 달이 대한민국 정치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깊고 뜨거운 정치 이슈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